중국에도 예. 김치가 자기들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김치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먹고 있는데 어디 다른 나라에서 자기 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맞는 말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그냥 김치가 자기 거라고 중국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김치를 안 먹는데 무슨 김치가 뭐 자기 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김치국 종주국 논란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술대회고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대영입니다. 음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학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상식적이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김치 연구라든지 우리 한식 얘기하는 것 같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아주 오류가 많습니다. 그 오류의 원인이 뭔가를 한번 짚어보기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음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있는가 봤더니 제일 먼저 음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이제 조금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리사, 셰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음식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미식가, 그 다음에 또 요즘 음식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음식을 갖다가 역사를 연구한다는 사람들, 문화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1970년대부터 주도를 해온 그룹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원 학자들이, 그러니까 고문원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도를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문헌적인 거는 과학적이지 못하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학 교수, 좀 한자 좀 안다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그룹이라서 거기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한 사람들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에 더 깊이 빠져들은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요 과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음식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 우리 역사라든지 문화를 싹 더듬어 보면서 우리 음식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한자 책 하나 읽고 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쉽죠. 근데 없는 데에서, 길이 안 보이는 데에서 어떤 걸 발달했는지 문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없었죠. 왜 없냐면은 그런 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분야가 하나가 옛날 철학들이 사실은 과학을 추구하는 학문이었었어요. 지금 철학자 하면은 인문학으로 생각했었는데 옛날 철학들은 사실 형이상학, 우주 전체를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나 논리학, 이거 수학의 기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인식학 이렇게 이제 과학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학, 음악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근데 그게 아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거예요. 항상 상식적에서 어떻게 되는가 의문을 품으면서 이런 걸 논리를 개발하면서 이치를 깨닫고자 하고 원리를 깨닫고자 하는 학문들이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음식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좀 고문학자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과학적인 기본에 의해서 우리 음식 역사 발달을 유추해보고 그다음에 증거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때까지 음식에 대한 연구가 옛날 고문서, 그렇죠. 고문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고문서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하다 보면은 중국에서 고문서를 쭉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중국의 음식을 소환 안 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 이제 우리 음식이 중국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그러면 중국에서 오늘 또 그랬었잖아요. 그 삼계탕 같은 경우도 중국에 이런 비슷한 음식이 있는가 봐가지고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왔다. 자꾸 전례서를 따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우리가 상식적인 그다음에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것들을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연구했던 분들이 예. 그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은요. 이거 최근에 우리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그 콜로퀴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사건들이거든요. 조선 구마사 논란. 저는 이런 건들이 그러니까 김치 종주국 논란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계속해서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조선 구마사 사건이 있으면서 앞으로 또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삼계탕 건이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왜? 자꾸 우리나라 음식을 연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고문원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글이 1443년 그 세종대왕이 만들고 46년에 공포할 때까지 한글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한자책 아는 사람들이 우리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면 또 몰라요. 그 고대를 연구하려고 보니까 중국책 갖고 연구를 하면 결국은 우리 음식을 이야기할 때 중국 음식이 소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태종 때 음식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는 앞으로도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그런 데에서 이제 과학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건데 그 책임을 저도 하나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가에서요, 솔직히 방송가에서 작가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 잘못된 음식 이야기가 완전히 지금 코로나19가 퍼져 있듯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PD나 그런 분들이 항상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작가들이? 그런 문헌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하냐면 그분들도 대단히 배우시고 또 뛰어나신 분인데 그 안에는 자꾸 이제 이런 문헌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서 자기들을 갖다가 배웠다는 거를 좀 과시하려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난 놓고 기억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그런 얘기하면은 무식하다고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조상들 때부터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음식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고문원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김치 종주국 논란에 제가 가장 큰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고문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김치는 아주 우리나라만 정말 있는 독특한 음식이에요. 그럼 김치를 그 음식론에서 분류를 하려고 하면은 김치류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뭘로 분야하면은 절임 채소류, 절임류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 절임류로 분류를 하냐면은 김치류로 분류하면 끝나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음식 어디 음식을 갖다가 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걸 고르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지금 우리나라 음식이 아까 말한 대로 코비드-19 같이 이게 코로나19 같이 전국에 퍼져 있어요. 모든 방송가에 퍼져 있어요.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중국에서 또 삼계탕 뭐가 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 세계에서 유일한 김치는 우리나라밖에 안 먹는데 그걸 김치류라고 해야지 다른 나라하고 같이 절임 채소류. 김치는 절대 절임 채소류가 아닙니다.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렇게 자꾸 중국 책 보고 서양 책 보고 갔다 와서 절임류로 분류해버리면 우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김치 종주국 논란이 있으면서 몇 개 방송국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또 고문원 쪽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서 중국 문헌 갖고 다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김치가 우리 것이라고 하고 싶은데 고문원 얘기하면 결론이 안 나버려요. 비슷해버려. 또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현대 김치는 파워 차이라든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온 거예요. 고대 김치는 같았을 거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어떤 여기서 말하는 절대 괴물이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 중에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는 그런 잘못된 전제가 깔려버리니까 예. 국사책에도 그때 들어왔다고 막 그렇게 국사책도 안 했었고요. 1979년도에 모 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멕시코 고추가 우리나라 고추로 들어왔을 것이라 하고 유추를 해버렸는데 그게 그 학력고사죠 그때는요. 그때 한번 시험에 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 배웠었어요. 그게 고등학교 때 잘못 배운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얼마나 고등학교 때 잘못 배운 것들이 많은 것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추가 그전에는 뭐 없었으니까 파워차이어가 똑같으네. 그래서 어떤 뭐 음식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음식의 김치의 기원은 뭐 무나 뭐 짠지 또 거기다가 파워차이 비슷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배추가 뭐 그전에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들어와가지고 전국에 그 고추가 재배되려고 그러면 100년, 200년이 걸려요. 그죠? 거기서 또 김치라든지 고추장이 동시에 발견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100년밖에 안 됐다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니까 김치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느니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라고요. 왜? 잘못된 상식에 그 체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 자체가 전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는 전제를 잘못돼 있는데 모든 게 제가 이렇다면 그 사람들이 전제 잘못돼 있으니까 그러면 김치가 그 전에 있었다고 이제 증거를 논문을 대잖아요. 그러면 전제를 잘못된 것에 의해서 김치는 자기 말대로 17세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한 번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17세기부터 있었다는 거가 그것이 틀렸다고 새로운 증거를 되면은 이 증거에 반한 증거를 대서 반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전제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는 이게 논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장 잘못된 건데 그런 거로 얘기한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김치가 왜 중국 역사에 포함돼야 되냐고 이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치를 하면서 중국 책에 있는 역사를 들여다본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책 갖고 한자 갖고 이런 뭐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한다든지 뜻풀이를 하면 배운 사람이고 또 그런 배운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배운 지식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한 줄 아세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차별을 하기 시작해요. 남녀 차별을 하는 거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그 문화에서 지금 연장선에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치를 역사를 보면 과학과 철학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제가 중국 역사의 책에 우리 김치 역사를 보려고 하는 전제는 중국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뿌리가 같지 않으면은 그 본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왜 우리 뿌리하고 중국 뿌리하고 다른데 중국 책 갖고 얘기를 하냐? 물론 우리 문화의 뿌리는 글이 없었어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보고 연구하는 거는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전제를 알고 다르고 그래서 유추를 해야 되는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아까 말한 절대 괴물이 임진왜란 때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역사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야 될 게 우리 역사가 과연 중국 역사인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잘못 배운 거 또 하나 얘기할게요. 세계 4대 문명 얘기를 하면서 황하, 메소포타미아, 나일, 그다음에 벤지스 문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세계 4대 문화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 세계 4대 문화만 있었고 다른 문화는 없었다고 배웠어요, 대부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4대 문화고 수많은
잘 알려지 않는 다른 문화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유물을 파본다든지 요즘 고고학을 파보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배우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중국에서 왔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가깝게. 저도 기억나는 게 예. 문명의 발상지. 그쵸. 예. 그러니까 거기서 문명이 시작돼가지고 예. 다른 문명을 다 무시하게 되는. 무시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게 자꾸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고, 역사적인 사대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글 쪽에서 한자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가 문화 틀린 게 있고요. 고등학교 때 또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류의 진화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지만은 잠깐 좀 다음 슬라이드로 갔다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이거 배웠죠, 여러분요. 이게 철저하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섰다 직립보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배운 것 주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 어떤 과학 잡지에서도 이게 틀렸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됐는데 쉽게 안 고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진화 개통수, 그 진화 어떤 개통적인 것들이 그나마 그래도 진화 개통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현대 진화 개통수지, 이렇게 배운 것이 잘못된 것 중에서 제가 잘못된 거 벌써 3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언어나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유전자 분석, 그 다음에 게놈 분석이라고 혹시 아시죠? 우리 전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 게놈이라고 그러거든요. 게놈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언어나 음식의 문화가 모계에서 유지돼서 전부 이어져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이더라고.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그 조금 이따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어디 가서 점령을 하고 뭐 나쁜 짓은 했지만은 음식 언어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었어요. 근데 우리 그 언어, 문화, 음식이 사실은 모계에서 이끌어왔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 아까 제가 중국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중국 문화는 양자강, 그다음에 뭐 황하, 그다음에 우리 문화는 만주 쪽에 있는 그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요하 문화라고 하고 뭐 요동 뭐 그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달라요. 지금 생물학적으로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몽골 반점이 있고 없고도 다르고, 또 다른 거는 언어학적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중국은 아까 말한 대로 영어로 쉽게 이야기할게요. I am 뭐 boy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학교를 간다. I go to schoo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나는 학교를 간다고, 영어는 나는 간다 학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발음은 못하더라도 영어를 쉽게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발음은 잘해도 영어를 쉽게 못 이은 게, 우리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고, 중국은 영어는 아니니까. 그게 이제 다른 점이, 그게 이제 알타이어족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뭐 돌궐 뭐 그런 그 돌궐, 지금 터키 뭐 그런 어족이 지금 같은 거거든요. 그런 어라고 해서 같이 그런 뿌리가 달라요. 그리고 음식도 달라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문화가 다르다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인식을 안 하고 자꾸 황하에서 요것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남성들이, 황하에 있었던 남성들이 요하 문화 요쪽으로 가서 쳐들어가 가지고 그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거기서 어떤 남성 계통의 그 종족들은 못했지만은 그때 문화는, 음식이라든 어느 문화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를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중국은 한자가 있었죠. 근데 우리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서양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서양은 역사를 그렇게 하는 것들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논리를 해가지고 뭐 지구가 둥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발전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역사를 한다고 그러면 중국 역사를 하는 게 우리 역사를 하는 것 같이 대부분 그걸로 많이 인식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많이, 그러니까 꼭 어떤 뭐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에서 나오기 전에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 다 기본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상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결코 우리 역사는 중국 역사하고 다르다는 것을 맞추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책에 있는 역사가 우리 음식, 한자 책으로 표현된 우리 음식이라는 글자가 적어도 중국 책에서는 제대로 우리 반영하는 게 없어요. 기껏해서야 시경에서 뭐 동이족들은 뭐 발효를 잘한다 그런 정도뿐이고, 또 뭐 그 전에 나오는 오랑캐가 뭐 청국장을 가져왔다 그런 정도만 되는 것이, 그 정도로만 돼야 되지, 이걸 갖다가 그 중국적이 완전히 우리 음식을 100% 맞다고 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상 진실이 아닐 거라는 건데, 그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한자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한자는 가장 나쁜 글자예요. 왜? 소리를 표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를 옛날에는 김치에 썼죠. 그 침체로 표기했는데, 우리말 김치의 어원이 침체에서 왔다는 말하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요. 왜?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한자를 갖다가 한글이 있었음에도, 세종대왕의 한글이, 백성들을 어여삐서 한글이 있었음에도 왜 한글을 안 썼어요? 한글을 쓰면은 못 배운 사람, 안학내라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반들은 뭘 해야 돼요? 말은 한글로 했지만은, 우리말로 했지만은 한자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후대에 뭐 하냐면은, 이 양반이 이제 후대에 한자로 쓴 걸 갖다가 다시 우리 한글로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말로 했다는 그 상식을 잊어버리고 한자의 뜻풀이로 다 한글로 이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했을 뿐인데, 후대에 한자로 된 기록된 걸 가지고 우리말을 뭐를 이렇게 우리말 뭐를 이렇게 표현했을까로 유추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절대적이 돼버려요, 한자가. 그래서 우리말도 왜곡시켜버리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 오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장 같다는 거고, 그런 개념에서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라든지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 특히 어떤 민족 간의 교류는 전쟁 외에는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식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지, 자꾸 그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문은 뒤져가지고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내가 배웠다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도 한자를 잘하니까 한자 책 갖고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이게 틀렸고, 우리가 요즘 최근에 나온,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진화 개통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인원 정도로 하면은 뭐 침팬지가 있고 고릴라가 있고 제일 위에 사람이 있다고, 이제 요것이 안 되고 조금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이게 이제 진화 개통수인데, 요즘에는 이제 게놈 분석을 해보니까,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복잡한 것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개통수가 아니라 개통망이라는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류도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교잡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데이터는 그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맞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섞이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섞인 것을, 그러니까 이거하고 차이점은 현대 과학이 게놈 분석이 가능해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그전에는 그랬을 것 같겠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리는 계속 바꾸게 돼 있어요. 재미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음식하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제목이 문화와 언어의 계승은 누가 했느냐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건데, 이제 게놈을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 뭐 만년 전 그런 이제 사람들, 유전자들을 다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양성이 나와요. 처음에는 여기는 여성이거든요. 여기 성인데, 이게 한 4만 년 전, 5만 년 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요. 다양성이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한 구석기 시대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석기 시대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다양해져요. 다양해져가지고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이렇게 더 다양해져요. 여성들의 그 게놈은요. 이건 남성이에요. 남성들도 비슷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여성들은 이렇게 스무드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데 남성들은 이렇게 굴절이 커요. 이렇게 계곡같이 이런 계곡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곡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시작해서 많은 남성들이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여성들은 더 커져 있는데 여성들은 이제 다양하게 생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명의 큰 변화예요. 석기 시대 변화인데 이때 남성들은 또 많이 이렇게 그 증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10만 년이니까 여기 때는 남성의 그 다양성이 몰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때 시기가 어디냐고 보니까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양성이 없어졌다는 거는 민족 남성들이 어느 정도 몰살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몰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져 가지고 다시 퍼졌거든요. 이게 이 시대가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 어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동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 가서 다 죽였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드러나요. 왜? 그런데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여성들을 이제 다양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역사는 다 갈라져 지키고 있다는 거죠. 남성들은 문화, 역사에 그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죽이고 땅 따먹고 내가 지배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것들이 가장 큰 것들은 이제 어머니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과 그다음에 어려운 전쟁 상태에서 가장 하는 건 자식 뭐 실질적으로 이런 케이스면은 원래 그 이주민 정복자의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생기는 삶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화라든지 언어는 여기서 개성이 되는 것이죠. 남성들은 가식이 있어가지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또 회피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에 따라서 우리 그 음식도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그 어머니 측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배운 사람이 남성들이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차별을 많이 높게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식품에 이제 고문원으로 보면은 우리 음식을 고문원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데이터가 문헌이 충족하지 않고 일단 문헌이 중국 거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몇몇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음식에 관한 책을 쓴 것이 있거든요. 식료찬여라든지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음식이 그 약과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항상 그 약식 동원 개념으로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었어요. 먹는 것이 곧 치료하는 거고 음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 같은 개념인데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다 그 동의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을 그 낫게 하기 위해서 음식으로 낫게 하는 측면에서 썼었지 레시피를 쓰고 그런 건 없었어요 거의. 왜? 그 사람들 레시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무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위가 위가 안 좋고 그럴 때는 닭도리탕 같은 게 닭을 갖다 고추장에다가 해서 먹으면은 비위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고추장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음식을 먹으면요. 그런 것들도 표현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고대 그 음식의 탄생적인 거를 그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떠나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보편적인 진리는 어머니의 삶이에요. 어머니의 삶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게 세계식품의 발달사가 됩니다. 딱 세 가지예요. 보편적인 진리. 우리 어머니들이 한이 있겠죠. 여성들은 뭐 남성한테 차별을 받아서 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한이 있었겠죠. 그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자식을 먹이느냐예요. 배탈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없는 거에서 먹일 수 있냐 가장 큰 거.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다 똑같아요. 먹일 수 있는. 요즘 뭐 남성들이 음식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남성들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삶의 역사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먹이는데 이걸 또 우리 인체는 우리 맛있는 거하고 관계되고 맛있는 걸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내려가지를 않아요. 우리 우리나라 음식은 이게 잘 내려가는 것 쪽 측면에서 많이 보셨어요. 여기서 막 달콤한 것보다는 잘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음식에 맛있다는 표현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이런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상 어떻게든 음식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느냐 개념이에요. 이게 그 보편적인 진리고 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의 차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불의 발견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불의 발견이. 그래서 불을 발견함으로써 음식을 되도록이면 설사 안 나고 일단 생선 잡아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불로 하니까 그 전에 얼마나 뭐 미생물도 많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들이 다 죽고 깨끗하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컸었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는 전 세계에서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여기서 우리 그 나라 음식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미식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소화 잘 돼서 힘을 얻느냐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거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느냐에서 관심인데 여기서 우리는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맛은 이제 동양에서 사람들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맛 같은 거 얘기하면은 낮게 봤었어요. 그런 거 맛 얘기하는 것이 먹는 거 갖고 뭐 맛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저급하다. 그다음에 뭐 차라리 멋을 얘기하는 거는 뭐 어쩔 줄 모른다. 또 뭐 양반이 또 멋을 내는 것들도 이렇게 좀 저급하게 보고 그런 거 있을 때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한자가 들어있는 뭐라고 그랬죠? 이태백이 시 같은 것이 들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사실은 맛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서양에서도 맛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보는 거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시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미각적인 거를 낮게 봤었어요. 왜? 개걸스럽게 먹는 것 그다음에 동물적인 뭐 그런 요소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근데 맛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그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맛은 근데 불을 발견하면서 맛도 나게 됐어요. 어떤 음식을 불을 발견함으로써 불로 하면서 안전도 되고 맛도 되는 맛있는 것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좀 오래 지나면 썩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고기 같은 경우는 생선 같은 경우는 불로 하고 그런 맛도 생기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없고 뭐가 있었어요? 그냥 채소만 있었으니까 풀만 있었으니까 그거 불로 지져버리면 먹을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면서 우리가 음식 발달의 역사를 이런 축에서 이런 보편적인 진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 평범한 것들을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과학 진리를 평범하고 쉽게 이해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어떻게 진리를 찾느냐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야? 진리는 복잡하고 어렵게 하고 남들이 잘 모르는 거 그거 갖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왜? 나는 이제 차별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그게 그 차이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제목은 지난번에 아무도 노력도 안 했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하면은 재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는가가 그 아주 쉬운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때 가장 큰 게 불의 발견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부단한 노력과 조상들이 받은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여가지고 여기까지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아주 그 조상들의 지식이라든지 지혜에서 우연한 발견, 우연이 아니라 아주 의도된 노력들 그렇게 해서 많이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요?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배운 거였는데 어머니도 여기서 우연하게 발견해서 발효된 김치 같은 경우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 나중에도 먹을 수가 있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도 먹을 수 있었는 개념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는 쉰다 하고 그다음에 삭혔다는 말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쉬었다는 거는 부패가 되는 거고 사겼다 그런 거는 발효라는 개념인데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은 발효는 먹을 수 있는 거고 부패는 못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걸 몰랐었어요. 모르고 좌우간 그런 단어는 못지만 냄새고 나고 그렇지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맛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술이라든지 식초는 이제 다시 처음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간장, 된장이 됐는데 김치만이 다른 것들은 이제 보조를 하는 거고 김치도 결국은 우리 그 김치를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김치로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김치 예를 들면은 무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면은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은 사실상 그 옛날에 오나라 아주 수나라 그때 할 때 보면은 거기는 그 돼지 기름이라든지 그 생선 기름이 많았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음식이 그렇게 부유하기 때문에 아주 정말 풍족한 나라인데 그런 게 많으니까 고기 같은 거를 기름이 많으니까 튀겨버리는 거를 발견한 거죠. 맛있는 거를. 왜냐면 고기를 갖다 우리는 불에다가 태우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잡아다가. 근데 그 사람들은 기름이 많으니까 튀겨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참기름, 들기름, 동백기름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걸 태워버리니까 음식이요. 고온으로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맛있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거기서 온갖 향내와 다른 어떤 맛있는 물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맛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나쁜 물질들이 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태우지 말라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면은 300도 내지 400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리고 기름에 튀기게는 치치치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수분이 빠져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름에 이렇게 튀길 때 소리 나는 게 기름이 끓는 게 아니라 기름이 끓을 때는 기름은 안 끓어요. 400도에서요. 근데 여기다 물을 넣으면은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이게 기화되면서 나오는 소리인데 그걸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요. 기름이 끓는다고 아니라 물이 끓으면서 물이 빠져나오니까 대부분 음식이 썩는 거는 미생물에 의해서 썩거든요. 그러면 물이 빠져나오면 미생물들이 못 자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먹게 되는 거예요. 중국 음식은 그러니까 일단은 튀겨버리니까 안전하게 먹고 그다음에 맛있고 나중에 먹는 것도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독이 돼요. 중국은요. 왜? 지금도 모든 음식이 그게 다 맛있으니까 다 그렇게 다 해요. 그냥 제일 쉽게. 더욱 우리 어머니들 같이 고민을 안 해요. 더. 그래서 김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중국에. 왜 김치가 필요해요? 중국에요. 우리나라는 김치가 필요하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중국은 무슨 중국은 우리나라 밥상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자로 어렵게 하면 그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을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의 역사는 자연적, 역사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적,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가장 큰 건데 아까 말한 중국과 되는 거고요. 한국은 기름도 설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많은 의도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뭐가 있었어요? 고기 많지 않았었잖아요. 전부 뭐야? 자연적으로 보면은 채소밖에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밥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면 이걸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해서 밥을 맛있게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김치는 왜 먹어요, 중국이? 먹을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김치가 밥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우리 음식 발달은요, 밥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기 위한 발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음식의 가장 특징은 무엇을 먹을까의 문화가 아니라 무엇으로 맛있게 먹을까의 문화예요. 무엇으로 먹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 저 어렸을 때 보면은 할머니께서 뭐에다 먹지? 뭐에다 먹지? 뭐에다 밥을 먹지? 했었어요. 그 고민을 하신 것이지, 무슨 요리를 하지? 그가 디시를 고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현대 디시라고 해서 중국이라든지 그 서양에 와가지고 우리 문화를 갖다가 안 가르쳤어요.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본질을 얘기 안 하니까 이렇게 착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을 얘기할 때는 한자 책 하나 갖고 뭐 책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지만은 역사적, 농경학적, 지리적 배경을 다 이야기를 해야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발달의 역사를 얘기해야지 중국 책 갖고 하나 갖고 한자 갖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고 대단히 오류를 많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맛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서양에서는 맛 뭐 하죠? 여기 것만 얘기하죠. 서양의 오미. 우리 동양에는 어디까지,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먹고 여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맛을 얘기할 때는 혀로 하는 거는 뭐 신맛, 단맛, 짠맛 그거 많이 얘기 안 해요. 간이에요, 간. 간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내려갈 때는 시원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련하다, 시원하다. 여기서 딱 막혀버리면 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문화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까 말대로 설탕도 없었고 기름도 없었어요. 그럼 뭐를 맛있게 해야 될까? 거기에서 가장 큰 게 사실도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소금이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양도 다 소금 다 먹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간이라는 말로 승화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자꾸 요즘 사미에다가 우마미를 넣어가지고 오미라고 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거 매운맛 빼버리고 매운맛이 혀에서만 느낀 게 아니라 통각이 느낀다고 그렇게 빼버리는 그런 과학적으로 발달하는 거인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었고 오히려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맛, 간이 맞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료에서 잡내를 제거하는 거. 그것이 가장 서양에서 이제 향신료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표현은 항상 시원하다 이 표현이 또 이렇게 깊은 맛 그런 맛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음식을 얘기할 때 서양에 한 것보다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했던 말들의 맛을 표현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무슨 우리말을 알아야 우리 음식을 얘기를 하지. 그렇게 중국의 사기 오미로만 갖고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맛을 어떻게 낼까 하는 게 세계의 음식 문화 역사의 가장 필수적인 게 이게 우리나라의 음식 발달의 역사 중에 한 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민족적 지리적 요소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정착민이었었잖아요. 그리고 한반도와 같은 거는 산과 들이 있었고 밥과 콩은 있었고 콩도 세계적으로 콩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입니다. 나중에 한번 잠깐 나오겠지만은요. 그다음에 채소가 있었고 우리나라 소도 우리나라에 있었기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는 서양과 달리 젖소가 아니었어요. 노동요하로 일소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에서도요, 우유에서 치즈 발견한 게 우연한 발견이에요. 그 다음에 요구르트도 우연한 발견이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거를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그거 발견이고, 우리나라도 김치 발견은 우연한 발견이에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음식은 디시, 흔히 말하는 디시, 서양에서 말하는 디시 문화가 아니에요. 밥상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시 문화는 무엇을 먹을까의 고민이고, 밥상 문화는 무엇으로 먹을까의 고민이에요. 이게 밥을 어떻게 무엇으로 먹을까의 고민이라고. 그래서 한식 요리 발전도 이렇게 발전에 같은 길을 가는 것이지, 이걸 떠나서 뭐 중국 책에 나왔던 저 책에 나온 것, 제가 지금 다른 책에 저기 책을 읽다가 하나 드리겠지만은 그 엄청난 그 한자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음식 문화의 발달에서 가장 그 잘못된 것, 표현에 그 문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주 심한 차별 문화. 특히 양반 아닌 사람들. 그 다음에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들. 남과 여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차별을 했었죠.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음식 문화를, 역사를 해결할 때 아버지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아버지 남성들이 쓴 책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산림경제라든지 증보살, 그건 아니에요. 거기 증보산림경제에도 중국 책의 배경에다가, 산림경제는 중국 책의 배경에다가 쓴 거고, 증보산림경제는 거기다가 우리 음식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했었는가? 이거 아니에요. 남성들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남편 존경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 남성들이 쓴 책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들은 맛에 대해서 관점 없죠. 제사 음식 맛 없어요. 중국 책 맛 갖다 베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제사 음식, 왜 뭐 제사 음식 갖고 뭐 없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머니 음식이 아니에요. 어머니 음식은 사실은 어떻게 한이 맺혀 있잖아요. 뭐 자기 남편이 죽었든지, 옛날에 그 5천년들 청동기 시대 한과 그다음에 자식에 대한 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맺혀 있어 어떻게든지 먹고 잘 자라게 하고 크게 하는, 그거에서 나온 것이지, 의뢰에서 들어왔다고, 배웠다고 해서 중국 책 보고 맨날 의뢰에서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잠깐 콩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만 하면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현대 유전 게놈 분석하니까 콩의 원산지는 만주. 그러면은 콩을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먹었겠어? 중국 사람이겠어요? 그거도 요즘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콩에 대해서도. 중국 자기가 원소다. 아니, 중국이 지금 가장 한 거는 동북공정 때문에 그래요. 만주 지역의 역사가 자기들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의 역사는 자기 역사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빼앗긴 땅이었기 때문에 만주의 역사가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북공정 때문에 만주 역사를 다시 끼면 중국 역사라고, 그건 또 할 말이 없어요, 또 사실은. 만주의 역사라고 자기들이 가정을 한다면은, 그 뿌리하고 우리 뿌리하고 다르다는 걸 가정한다면, 근데 걔들이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어디 뭐 그 광동 지방 그거 뭐라고 그랬죠? 그런 지방을 갖다가 상해 지방을 갖다가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만주의 역사는 우리 역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중국의 측에서 보면은 발해 같은 경우 중국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사라고 얘기하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죽고 나서 자기 한족들이 다 자기 음식 먹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아까 말한 대로 자꾸 중국 책에서 왔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더 문제가 더 심각하고, 특히 방송가에서 그런 것들은 더 많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옛날 고문원에 BC 27년 그 전에 보면은 그 오랑캐가 중국으로 뭐 청국장을 가져왔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콩에서 제일 먼저 쉽게 발효되는 게 청국장이에요. 그거는 뭐 건조시킬 필요도 없고 뭘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콩의 역사가, 콩과류가, 이거 이제 영어로 펄스라고 하는데, 뭐 이집트 콩, 뭐 중동 콩, 인도 콩, 렌틸 콩 다 달라요.
그와 같이 고추도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고추도 품종이 한 품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주지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퍼진다는 걸 보는 거고, 이런 그림에 의해서 우리 인류도 이제 그 지금 논란이 좀 있었지만 사람 백인, 흑인 뭐 미토콘드리아를 보니까 백인들이 밑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백인들이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그 근원은 뭐 흑인부터 이렇게 되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동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뭐 어디서는 나오겠죠. 근데 아프리카를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이제 게놈 분석하니까 아까 망이 생기니까 논란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의 역사에서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예, 두 번째라고요. 두 번째에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하나는 간 개념을 갖다가 밥하고 항상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끝없는 노력을 했었죠.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먹지. 그래서 하나는 콩이고, 그래서 제가 콩을 그 만주지방을 얘기하는 거, 하나는 풀이라고요. 풀을 어떻게 먹을까? 먹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밥은 있잖아요. 그러면 콩을 맛있게 먹는 것들은 간 개념으로 서양은 소금이 그 암염으로 해서 있으니까 간을 더 이상 발전 안 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소금보다 더 간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근데 제일 먼저 쉬운 걸, 콩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삶아야 되죠. 그러면 삶아서 어디다 뒀을 뿐이잖아요. 여름에 두니까 이건 못 먹어요. 바로 다 먹어서 뭐 나중에 두부를 만들든지, 두부 만드는 거 조금 늦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삶았을 때 먹었어요. 근데 여름에는 못 먹어. 근데 겨울에는 먹을 수가 있어요. 어디다 아랫돈 부뚜막에다 놓으니까. 먹을 수 있어. 배탈 안 나요. 그게 청국장이에요. 그래서 청국장이라는 거 옛날에는 장자 안 붙였습니다. 그 1800년까지는 장을 잘 안 붙였어요. 전국 그렇게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장 개념을 붙인 거죠. 된장, 간장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삶은 거를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낱개로 말리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벽돌같이 해서 말렸는데 땅에 대니까 썩으니까 지프로 해가지고 말려서 말리는 게 자연적인 발생이에요. 그거는요. 우리 조상들이 조금이라도 계속하면 몇 년 엄마들이 이제 거기다 말리지 말고 지프로 해서 말리라 하니까 더 집으로 하면은 더 맛이 있어요. 왜? 이제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은 몰랐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집으로 하니까 거기서 바실러스라든지 공기 중에 아스퍼질러스라든지 그런 균들이 들어와서 발효되니까 이거를 이제 간을 위해서 갖다가 더 이제 그 큰 독에다가 소금을 넣고 담겨가지고 한참 더 발효시키고 위에 뜬 거는 간장으로 가고 이게 밑에 된 거잖아요. 뜬 거는 간장으로 가서 간 맞추는 데 쓰고 된장도 우리 간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 된장들의 영양 규격을 하자고 하는 건데 넌센스예요. 김치도 영양 규격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치를 영양 성분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된장도 나중에 보니까 영양 성분도 있고 더 좋은 펩타이드도 있다는 걸 알았었지. 조상들은 이것도 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쓴 거예요. 소금으로 하는 것보다 국을 끓일 때 된장을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 그렇게 해서 된장국을 넣고 그다음 소금으로 하는 것보다 간장으로 하니까 더 맛있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장, 된장, 청국장이 된 것이지, 그렇게 쉽게 하는 걸 갖다가 우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자 갖고 어렵게 얘기하면 배운 사람 같은데. 저도 정말 배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갈릴레이가 얘기했듯이 어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과학이고 철학이고 발전이지, 어렵게 하는 것들, 이해 못하는 것들, 자기들 특권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그 음식 발달 역사에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치도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를 얘기할 때 채소를 가장 맛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채소를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먹으면 약간 좀 독이 있으니까
데쳐서 먹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먹고 그냥 맛있으면 거기다가 간장을 넣어서 맛있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를 넣으니까 더 맛있어요? 어떤 그 간장에다가 뭐 이렇게 그 소금에 그렇게다가 양념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양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양념을 갖다가 막 자꾸 뭐라고 그러죠? 저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샐러드랑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든지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어머니들이 맛있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보면은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채소를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양념 문화예요. 어떤 사람들이 양념하고 그 샐러드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해서 양념은 손으로 만든 거고 손으로 무치는 거고 손으로 하는 거고 샐러드는 손 안 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자체를 먹으려고 하는 거고 서양 음식은 항상 그 자체를 먹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념을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은 일단 맛내는 거 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색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향도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보니까 뭐가 돼서 모든 양념에 뭐가 들어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마늘에는 알리신, 고추에는 캡사이신, 파에는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양념이라는 걸 우리 어머니들이 고민한 것들은 뭐냐면은 풀을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게 5,000년,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지 100년? 웃기는 얘기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로 해놓고 처음에는 발효시키려고 안 했겠죠? 데쳐서 그 배추 같은 거, 무 같은 거 다 해놓고 먹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며칠 지나고 남잖아요. 항상 음식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며칠 지나서 보니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며칠입니다. 나중에 먹는다는 게요. 한 달, 두 달, 일주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김치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그래서 이제 좀 한 달, 두 달 먹으려고 독을 갖다가 밑에다가 땅 속에다 묻었고 여름에는 한 주 먹으려고 샘에다가 도르래에다가 깊게 집어넣어가지고 김치를 넣어서 그때에서 먹으면 한 일주일 정도 갔었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지금같이 김치 냉장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치는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만 먹고 있고요. 그런데 무슨 종주국 논란이 있냐고요. 근데 종주국 논란을 불씨를 제공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습니다. 이게 음식에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같은 음식이요. 3일 주면은 그다음 굶어 죽지 안 먹어요. 과학적으로 해보면 한 4일 안에 다른 것 같은 것 주면은 또 싫어해요. 그게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맛만 알지 질리는 개념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 요리로 했으면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옛날 그 밥상에 항상 밥하고 그다음에 국이 다양하게 나오고 항상 있는 게 뭐예요? 김치잖아요. 중국에 김치 제기들이 뭘 먹었어요? 김치를 왜 필요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치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요. 절대로 절임 채소가 아니다. 근데 고문을 가지고 그때 김치의 기원 쓴 사람들 옛날에 한양대 그분들 전부 절임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양념하고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치는 발효지 우연하게 발효라는 걸 몰랐었고 그 사람도 몰랐었고 해서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저기 절여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김치류로 해야 되는 거고 절대로 김치가 LA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넌센스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고문원 중국 문헌 보고 외국에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자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탄생할 수 없는 문화고 유럽에서는 요구르트가 탄생할 수밖에 없고 치즈가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김치밖에 없었고 중국은 왜 이 김치가 없었을까요? 먹는 문화가 디쉬 문화이기 때문에 튀겨서 먹으면 되지 김치가 필요 없어요. 김치가 필요 없는 문화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기름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고민 안 해요. 지금도 고민 안 해요. 뭐든지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다 맛있어요. 그리고 김치가 고대하고 현대하고 다르다고 하는 논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논문들은 아까 그런 책들은 전부 틀린 거예요. 김태형 박사가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그런 것들은 틀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그 비과학적인 얘기고 그리고 달리 김치가 주요리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같이 요리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밥을 먹는 개념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거고 외국식 괴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때 사대주의고 고추 임진왜란 전래설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요 논문의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보세요. 고추의 한반도 자생설을 제기한 바 있으나 논지 추론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오래전부터 자생한 고추가 왜 17세기 돼서야 김치로 됐는지. 저희 그런 논문은 김치가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건데 자기 주장인 이거 바꿀지 않았죠. 17세기부터 있었다는 그거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안 맞으니까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철학에서 가장 논리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말 그 따지면은 이거 크게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이 이런 책들이 김치가 그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치가 우리나라에 자생했었고 우리나라 고유 김치가 있었다는 건데 자기가 말하는 김치가 17세기부터 있었다는 거를 갖다가 해명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대요.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논리에 의해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김치가 그러면 그전에는 김치는 없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건 똑같다고 해서 김치 관련 고문원을 뭐 수십 개 되니까 그러면 그때 김치를 고대 김치라고 하는 거라고. 이런 괴리가 빠지고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잡지 같은 경우는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잡지 중에 이 책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때 김태형 박사가 얘기했듯이 김치에 뭐가 중국에서 들어왔을 것도 있고 뭐 자생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얘기했듯이 서리를 만드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서리 잡다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김치가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에서 고추로 만든 음식이 없는데 왜 갖고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독살설을 가지고 또 설을 만들었었죠. 뭐 이런 그런 설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복잡한 설로 가해서 하듯이 해명되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임진왜란 설을 주장한 것들이 지공유설이라고 1613년에 있는데 요걸이에요. 요거를 제대로 읽어보면 남만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만초는 뭐예요? 중국에서 볼 때 우리는 동이, 거기는 남만, 북은 북저, 서호, 서융. 그러죠. 거기에 있는 고추예요. 남만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일 수가 있어요. 오주연문 장전상고에서도 보면은 이때 거기서는 남만초라고 하는 거, 이게 야만만자입니다. 야만 번자를 썼어요. 번초가 들어왔다고 돼 있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초라고 돼 있어요. 분명하게 번초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아초랑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초가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이것도요. 우리나라 고추가 있었다는 증거가 더 맞아요. 외나라에서 들어왔는데
술에 타 먹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쓰인 거예요. 이게 뭐 레시피로 쓰인 게 아니라 지복뉴스에 쓰인 거죠. 그러면은 술에 타 먹었다. 거꾸로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왜 술에 타 먹어요? 죽을 거를. 우리 고추를 술에 타 먹는 습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문헌을 찾아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술에 타 먹는 기록이 그 김정수가 육진 개척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요. 남만초를 우리 고추같이 김치에다 넣어서 먹으면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벼락통증이라고 뇌가 그냥 통증이 확 와버릴 수도 있고. 왜? 우리 고추보다 어떤 경우는 20만 배 맵고, 지금 우리나라 고추 지금 베트남 고추 갖고 그냥 매운맛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추는 그렇게 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고추는 충분히 술에 타 먹으면은 고풀 났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이거 열을 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가지고 감기를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고추보다 20만 배, 몇만 배 더 펩사이신 농도를 집어넣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과학적으로 그 벼락통증에서 죽는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오히려 그 남만초가 들어왔고 우리 고추가 있었고 우리 고추가 들어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을 아예 잘못. 네, 아주 잘못한 거죠. 자기 한자 이 책만 갖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설을 만들었는데 중남미 고추가 콜럼부스가 포르투갈을 거쳐서 1492년 포르투갈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왜 갖고 들어와요? 갖고 들어올 이유가 없지. 죽이려고 자기도 조총을 갖고 있었는데 고추를 뿌려 죽여요. 그 다음에 여기다 설을 만든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뭐 행주대제 때 고추 뿌려가지고 죽였다고 또 말을 만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성우의 주장인데, 요거는 고추 품종이 한종일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페루, 중남미 고추가 한 종을 콜럼부스가 가져와가지고, 그게 이제 콜럼부스하고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인도에 오고 싶어 했었잖아요. 거기 향신료를 가져오려고. 그 향신료 중에서 하나 큰 게 이제 후추를 가져오려고.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서 이 고추를 가져와가지고 인도도 심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심어지고, 그게 우리 고추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품종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 아니면 적어도 10개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시아의 고추 품종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도 먹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다고 나오고요. 일본의 문헌 7개 책에서 우리나라에서 고추가 갔다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고추, 다 태국 고추, 아까 말한 남만초, 중국의 그 천초, 그 다음에 만주, 그 다음에 몽골 다 달라요. 품종이 한 30개 돼요. 그러면 콜럼부스가 30개를 가져서 다 풍토에 맞게 나눠줬어요? 그거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진화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진화됐다는 거예요. 넌센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진화가 됐어.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때 김치가 17세기부터 있었다고 하는 걸로 부정을 해버리는 이런 논문을 쓰고 있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콜럼부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진화 개통수를 얘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제자들이 절대적으로 한자를 믿고, 이 사람 나오기는 서울대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한자를 믿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자기들도 맞지가 않거든요.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나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설을 만들어. 자꾸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고대김치, 현대김치 설. 응? 왜? 자기 거라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걸 안 바꾸고 설을 만들어. 설을 만든다는 거는 잡설에 의해서 지탱되는 진리는 없어요. 그렇게 분명한 건데 이 설을 만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왜곡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김치를 절임류로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효가 아니라. 근데 놀랍게도 지금 현대 과학으로 보면요, 김치 발효에 고춧가루가 절대적이에요. 고춧가루가 있으면 거기서 2차 발효, 3차 발효 얘기했었잖아요. 넌센스예요. 그 사람들 자기 고대 김치는 1차 발효고 파오차이하고 그
그다음에 사워크라프트가 조금 젖산이 나니까 1차 발효고 김치는 2차 발효 같다. 시퀀설로 갔다. 넌센스라고요. 그런 거 상관. 김치는 처음부터 젖산 발효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 말이니까 거기다 1차 발효, 2차 발효, 3차 발효 그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다 퍼뜨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거기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는 첫색으로, 그 다음에 김치연구소에서 나온 결과가 고춧가루가 있을 때 젖산균이 훨씬 잘 자란다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김치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간을 맞춰서 하는 것이 있고 양념을 맞춰서 맛있게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첫째로 양념 만드는데 소금 같은 건 들어가고 소금이 이제 다른 균을 일단 못 자라게 할 정도지 다른 균을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젖산균이 자라면은 다른 균을 죽여요. 젖산균을 다른 균을 죽이는 물질이 단백질이 생겨요. 그 단백질이 다른 균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젖산균이 자라게 해주는 것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캡사이신이에요. 고춧가루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발효되는 것인데 그게 1차 발효 자기 거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고대 발효, 고대 김치, 현대 김치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고대 김치, 조선 김치, 현대 김치, 백김치 이런 것들은 전혀 비과학적인 거고 옛날 조상들이 할 때 백김치에서 그렇게 고춧가루 하나 넣어서 했다? 그 한자만 알고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지나친 자기 과대 망상증이에요. 지나치는 뭐라고 그러죠? 교만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추 품종이 몇 개 있는가 보면은 그걸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짧아가지고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고추는 캡시콤 에너님이라고요. 요거예요. 멕시코 고추는 캡시콤 바카툼이라고 이거예요. 그거 외에 수십 종이 있어요.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고추가 지구상에 언제 나타났느냐? 1996년이 아니라 1996만 년 전에 나타난. 이게 밀리언이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우리 고추가 이제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청양초가 비슷하게 여기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언제 진화됐냐면은 47만 년 전에 진화됐어요. 1592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고추, 태국 고추, 인도 고추, 우리 고추, 몽골 고추 다 달라져요? 그건 과학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걸 갖고 믿고 자기들이 한자했다고 해서 거짓말을 다 퍼뜨리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수백만 년 동안 진화가 안 되죠? 그러면서 어디에서부턴가 진화가 되기 시작해요. 적어도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에 진화되는데 아까 제가 그랬었잖아요. 콩은 원산지가 만주지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산지 개념을 얘기할 때 인류학적인 개념입니다. 사람이 볼 때 원산지 개념이지 물론 모든 게 사람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구상에 나타났을 때 보니까 처음 나타날 때가 100만 년 전인지 400만 년 전인지 5만 년 전인지 10만 년 전인지 나타났을 때 다른 나라에는 없고 그 자리에만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그걸 원산지라고 얘기해요. 소나무 원산지라고 어디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이태리 가도 소나무가 있고 근데 종은 달라요. 우리나라 적송, 백송은 중국에 있고 백송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소나무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 사람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에 수억 년 전부터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지고 진화가 돼가지고 다른 품종도로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백송은 사람의 소가 나타날 때 갑자기 하나 돌연변이 소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해서 됐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자라는 것이 진화. 그래서 원산지를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콩은 만주지방에 있기 때문에 왜 원산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요. 콩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 위에는 번질 수가 없었어요. 바람에 의해서 콩씨는 조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그렇게 번져 있고 대륙을 건너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거기만 있었고 거기에 여러 품종들이 이제 거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났겠죠. 돌연변이인지 진화인지 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그러면 꽁이 콩 좋아하거든요. 먹고 꽁이 많이 날아가요. 가서 싸면 어떻게 돼요? 꽁알이 그대로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진화 뭐라고 그러나 원산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고추는 원산지 개념을 원산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고추 품종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매운 고추거든요. 길고 작고 이렇게 다 매운 고추인데 새가 먹고 이게 이제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새가 먹고 어디로 멀리 날아가서 씨를 먹고 똥을 싸면은 씨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고추씨는 수박씨도 그대로 나오고 콩은 근데 다 분해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요 새는 고추를 좋아해요. 그 이유가 보니까 사람에는 TRP, V1, T1, V1 그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수용체, 이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매운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어서 매운맛을 느끼는 것이지 새는 매운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운맛을 안 느끼고 잘 먹고 날아가서 똥을 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멕시코에서 있어서 우리나라 왔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글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새가 조금씩 한 번에 날아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산지를 특정하는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이성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뭐 고추의 원산지가 페루 것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진화됐다. 이거는 지극히 과학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갖고 지금 그렇게 중국 책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개념은 없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건 뭐 제가 몇 개만 우리 고추만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이제 뭐야 그렇게 수십 개 가지가 이렇게 가지를 칠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 고추가 이렇게 47만 년 전에 여기서 진화됐는지 다른 나라에서 진화됐는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여기서 진화됐어요. 왜냐하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아니 일본 쏘가하고 우리나라 왔으면 이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제일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진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고 우리 고추는 그 스코빌 히트 유니트라고 600이라는 거는요. 그 스코빌 히트 유니트라고 그러거든요. 600이라는 거는 1g에 600g에 물을 넣으면 매운맛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남만초 같은 거는 20만 요거에다가 20만 배를 넣어 그러니까 죽는 경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복요술에서 기록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하툼이 뿌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박하툼이 우리 고추로 된다? 넌센스라는 얘기죠. 이 고추가 이 고추로 간다?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원숭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원숭이로 가요? 자기들 그 여태까지 틀린 진화론이지만은 진화론 측면에서 원숭이가 사람 쪽으로 갈 수 있는 건 맞죠. 사람이 원숭이로 갈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죠. 역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역진화가 갈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진화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진화를 전혀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해봤어요. 당시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그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해요.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까 조선 구마사에서 그게 나오는 거고 조선시대 음식 보려고 그러면은 방송가에서 그러면 뭐 문헌 얘기하다 보면 중국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 그 음식에 대해서 밥하고 그다음에 그걸 문화를 가서 유출을 해서 하는 것들은 근거가 없고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중국책에서 나오면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중국에 파워차 있으니까 똑같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케이스가 생긴 거다. 그걸 제가 왜 그러냐면은 세계김치연구소에서 외국에서 발표할 때 한자로 발표할 때 꼭 한국 파워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기서 하니까 우리나라 수출할 때 한국 파워차이 제가 그 얘기를 했었지만 청국장을 갖다가 해외 논문을 낼 때요. 청국장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냐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제가 한 서너 장을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코리아 낫또라고 써라고 나와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낫또가 오리진이 돼버리고 한국의 분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파워차이가 오리진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적어도 정부 그걸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또 김치 수출한다고 돈 얼마 벌겠다고 그 역사를 망가뜨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그래요? 이제 자기들 수출할 때는 파우차에 안 쓰면 못 쓰게 하겠다고. 그런 꼴이 돼버리는 것들이 지금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 양반이 이게 가장 괴물이라고 약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추 품종이 다 관찰했으면은 그런 주장을 못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진화 과정, 생명과학, 특히 유전자 분석, 게놈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은 그렇게 엉터리를 할때가 못할 거라고. 근데 지금도 거기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김치연구소에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계속 그걸 갖다가 파우치고 내가 그런 증거를 테니까 자기 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내 증거를 갖다가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증거를 찾아줘서 내가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습니다.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것이.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고문원이 이렇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고문원이 엄청나게 디비화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는 자기 지봉수를 하나만 갖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서 디비화를 다 돼 있어요. 그거 쓴 책이 제가 고추의 진실의 고문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을 감히 못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승을 못 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자연과학자들은 스승이 하는 것도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걸 건드는 거는 이거를 갖다가 용납을 안 하고 그냥 토론하자. 과학적인 증거에 검증을 해보자.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맞으니까 너는 틀렸다는 거 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건 한자 사대주의예요. 이거는 그 양반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느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증거를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니까 김치가 중국에서 들어왔든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든 우리가 수출만 많이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자세들이 가장 큰 것 중이고 한자로 얘기하면은 배운 사람 같이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정말 거짓말을 해도 믿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추, 김치, 고문원들 다 있으니까 보세요. 소문사설 같은 데도 이게 순창고추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1670년대 책인가요? 심지어는 저자가 20필인데요. 이 저자는 좀 더 일찍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고추가 임진왜란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분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저자도 바꿔치기예요. 그 후대 사람으로도. 순창고추장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잘못되어 있는 게 자기가 이제 김치 역사를 그렇게 100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모든 고문원에 있는 역사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다는 걸로 해요. 기록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려고 그러면 수백 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 증거거든요. 있었으니까 기록에 나는. 그러니까 증보살림경제에서 처음 나온다. 그전에는 없었다는 논리로 피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증보살림경제에 유중림이 쓸 정도 되니까 수백 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썼으면 이게 수백 년 전부터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유명했으니까 순창고추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순창고추장을 후추로 담갔다고 얘기를 했대요. 왜? 자기 고추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거기다 맞추니까. 순창에 후추가 몇 가마니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 보면은 해동 역사에도 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지금 다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어디야? 여기 고려사 저려도 김치가 아니다고 또 얘기하고 다른 책에도. 이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죽일 때 젓갈같이 찢어지나 김치같이 찢어지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또 김치가 아니라고 또. 이게 그리고 여기 만기우람이 보면 이게 삼국 시대부터 고추를 재배했다고 나와요. 왜 재배했겠어요? 초라고 쓰인 것들이 있거든요. 초라고 쓰인 건 고추가 아니고 무조건 후추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후추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후추가요.
온도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지원문 장전상고에 보면은 그 후추가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키워봐라. 그래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심어보라고 그랬었어요. 왕이. 후추 안 나고 4년 만에 말라 죽어요. 식물이 그때는 그 저게 없었으니까 그린하우스가 뭐라고 그러죠? 그 저게 없었으니까 죽죠. 그만큼 비싸고 후추는 순창에 가만히로 있을 수 없었고 국가에서 의원고에서 약으로 관리하던 재료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풀리니까. 그래서 이런 뭐 그전에 그러면 그러니까 산초라고 산초는 여기서 산에서 있는 그거 재배된 적이 없어요. 왜 재배됐겠어요, 이걸? 그 뭐 남은 추어탕 먹으려고 재배했겠어요? 아니죠. 고추와 그다음에 우리 그 고추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재배를 했다고요. 이런 문헌도 있고 이거 세종대왕이 제일 처음에 이 저자가 있잖아요. 김채조라고 나오잖아요. 김치는 김채예요, 우리말이에요. 사람 여기 보면은 고추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고추를 갖다가 자꾸 어원을 갖다가 고추가 고추인데 여기다가 뭐 또 한자를 풀이하면서 고추라고 지고 쓸 꽃자인데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뭐야 쓸 꽃자가 아니라 이 그때는 뭐 매울 꽃자에 있었다 뭐 그다음에 그 이런 짓들을 하고 다니까 그걸 논문으로 내고 있어요. 그 순 우리말 사람은 하면 뭐가 돼요? 사람이 우리말이잖아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찾는데 전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중국 한자책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무수, 우리 무수가 요새 무잖아요. 그래서 없을 무자에다가 위에다가 풀쳐 써가지고 무가 여기서 왔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게 얼마나 넌센스냐면요. 우리 무라는 글자는 그전에는 무우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또 무라고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한글을 하는 사람들이 뿌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고, 그전에는 무수였었어요. 세모 숫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무시였었어요. 무시, 무수가 무우로 됐는데, 무가 됐는데, 이게 무가 한자 무에서 왔다고 해버려요. 한자 노릇은 그 짓이나, 그러니까 그 한자 노릇만 하면 평생 그 짓 하고 있으면서 과학 발전 안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배추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제에서 왔다고 또 한자에서 왔다고 하고. 김치는 뭐 우리말이 있는데도 소금도 있는데 소금은 뭐 소자가 우금에서 왔는데 소자라고 쉽게 써가지고 우금에서 왔다고 또 장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지금 역사를 했고 여기 보세요. 다 여기 그 뭐야 오디, 머루, 여기 감, 고염, 딸기, 뭐 매실 다 우리말이지 왜 고초만 우리말이 아니야 돼 한자여야 돼요. 이렇게 오류들을 범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책을 쓰고 뭘 하고 그런 통에 이 사태가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더 올 거야. 아까 제가 그때만 해도 더 올 거라고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뭐 조선 국마사가 오고 또 삼계탕도 오고 일본까지도 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잘못된 전제, 그 다음에 자기들 어떤 한자 사대주의, 우리 민족이 중국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 그런 전제들을 배제하지 않고 그걸 따르다 해보면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올 거라는 거를 저는 계속 오고 그 후로 지금 두 개가 더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뭐라고 하나 SBS라든지 JTBC에서 다 나와서 뭐 하는지 알아? 다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이 결론을 못 내요. 왜? 과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올 확률이 있고 무슨 설이고 자생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는 다르고 요즘 현대 김치는 완전히 다르다. 근데 뿌리가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왜 아무리 애국심을 해도 그런 자연과학적이지 않고 그런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래서 정말 이게 그 하대주의 한식에 대한 오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 정보 시대에 그다음에 빅데이터 시대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요 그런 사태가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가려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닭도리탕이 일본 말이다. 지금 방송에서 옛날부터 닭도리탕 하면 닭볶음탕이라고 하라고 다 그랬어요. 닭도리탕에 볶음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닭도리탕이 일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는 게 닭 플러스 일본의 새가 도리 그렇게
해서 닭도리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은요 일본이라고 알지도 못하고 일본에서는 고스톱판에서 고도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퍼뜨린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요. 그 고도리밖에 모르는 고스톱에서 고도리가 새라는 거 새거 보고 나서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식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고도리판에서 퍼뜨려 버리니까 얼마나 퍼져 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덜컥 또 이제 일본어 조금 안다고 우리 할머니들이 아니 닭도리탕이 고도리탕이 아니라 닭도리탕이 일본에서 있다고 하면은 과학적으로 그러면서 이거 닭탕인데 이거 또 우리가 또 들으면서 서울역 전압 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음식이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인데 왜 이게 일본에서 오고 도리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들은 아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요. 한자도 모르고 일본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중국어도 모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한자를 썼겠어요. 근데 그렇게 쉬운 우리말을 쓰면은 못 배운 것 조금 하고요. 지금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 주인 하면은 뭐 좀 못 배운 사람 같이 견주해주고 해제치고, 예? 그 다음에 또 개주인 견주까지도 더 하면 돼. 고양이 주인 하면 될 것 같고, 또 묘주 찾고, 중국에서 쓰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세들이 그렇게 가는 한 우리나라 말이, 그러니까 참, 왜 그게 바로 차별이에요. 옛날에는 무슨 차별이 있었냐면 서울놈, 촌놈 차별이 있었어요. 김치의 어원은 김치는 원래 짐치였었어요. 국에엄 와서 짐치였었다고요. 근데 왜 김치 되는 걸로 됐는지 아세요? 짐치라고 하면은 촌놈인 취급받아가지고 서울 왔는데 여기 겨드랑이라고 하면은 서울 사람이고 겨드랑이라고 하면은 촌놈 취급했었어요. 원래 오리지널이 길이 있고 질이 있었잖아요. 오리진이 짐치예요. 근데 짐치라고 그러면은 이게 촌놈 취급 당하니까 어떻게 서울 촌놈 취급 안 당하려니까 그 어원이 아닌 김치라고 한 거라고요. 겨드랑이라고 하면은 촌놈이고 겨드랑이라고 그러면 서울놈. 근데 그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가 고유의 말이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국립국어원에서 그런 거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질하면 촌놈이고 길하면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질이라고 했었어요. 겨드랑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불상사가 나온 거예요. 진지가 원래 우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지라고 하면 또 뭐야 촌놈이라고 들어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누구한테 긴지 드세요 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왜? 진지 드시면 오면은 촌놈이고 긴지 드셔 하는 게 서울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말 하나 갖고도 차별을 하고 이 말에 대해서 어떤 가치라든지 이 오리지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보존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거는 촌놈이니까 다 없애버리고 방은 다 없애가지고 우리 전통을 하는데 문화를 하는데 연구에 대단한 지금 그 지장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예, 똑같은 건데 김치 종주국, 조선 구마사 이런 일이 앞으로 수행가 발생할 거다. 이게 발전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PD라든 작가분들이 상당히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죠. 방송 기자들도요. 왜 우리말을 써야 되지? 근거도 없는 그 중국말을 쓰냐고. 중국에서 묘주라고 쓰는 거 거의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개구자는 잡아먹는 개고 중국에서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지금. 왜 중국에서 개견자하고 개구자가 있었겠어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저쪽에서 개견자 쓰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구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뭐라고요? 또 차별을 해가지고 언어의 그 말의 차별을 또 쓰는 거죠. 그래야 배운 사람 되오는 거고요. 금폭토가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 그 식문화 발전에 대해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잘못된 것들은 하고, 특히 교육에서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갈 길이 멀어요. 예, 멀죠. 제가 그래서 과학자가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다. 아유, 이거 뭐 다시 이제 편집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셔요.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예. 하시면 하세요.